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의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울산에는 5월을 지칭하는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축제의 달입니다. 축제의 달. 야, 5월 첫째 주에는 옹기축제, 둘째 주에는 쇠부리 축제, 계속해서 봄꽃 축제, 장미꽃 축제까지. 보세요, 제 옷 장미 색깔 아닙니까? 매주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5월엔 어디 가지 마시고 다른 지역 친구들도 전부 이쪽 울산으로 초대해서 울산에서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자고요. 아셨죠? 예.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합니다. 울산시대 출발! 한 주간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랭킹 뉴스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푸르름이 더해가는 5월.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5위는 운영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하루 12시간 영유아를 보살피는 거점형 돌봄 기관을 이번 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돌봄 기관 3곳은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 돌봄 기관 3곳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유아 돌봄을 맡길 수 있는데요. 울산 지역 영유아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관에 보호자가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4위는 전시입니다. 조선 실경 산소화의 대가 겸재 정선이 그린 반구 진본이 8년 만에 울산에서 전시됩니다. 울산 대곡박물관은 겸재 정선이 그린 반구가 포함된 공예첩을 오는 7월 12일까지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인데요. 겸재 정선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반구는 반구대 일대의 풍경을 담백하고 묵직한 붓질로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3위는 강화입니다. 울산시가 다음 달 30일까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죽순을 무단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9개 조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 심리대숲과 자연주의 정원의 죽순 도난 방지를 위해서 전방위 감시에 나서고 있는데요. 울산시 관계자는 죽순을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치매입니다. 인구 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면서 치매 예방법과 대책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베이비붐 세대가 많은 특성상 2030년에는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국민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손꼽힌 치매. 잠시 후 전문가를 만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번 주 1위는 증가입니다. 최근 1년 사이 울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음주운전 단속 대상은 일반 자전거도 포함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을, 측정을 거부하면 1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머, 내가 리모컨 어디다 뒀지? 어머, 핸드폰 어디다 뒀지? 내가 지금 뭐 하려고 했나? 나이가 들수록 깜빡깜빡하는 기억력에 혹시 나도 치매 걱정을 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했으니까 그 걱정을. 자, 랭킹 뉴스 오늘은 고령화의 그늘, 치매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김성률 울산광역치매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센터장님. 자, 먼저 우리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광역치매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김성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끌고 있는 기관이 울산광역치매센터죠. 네. 정확하게 명칭이. 네. 여기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네. 흔히들 광역치매센터라고 하면 네. 환자를 치료하거나 진료를 하는 시설이나 병원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사실 저희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에 관한 정책과 예방을 위해서 울산 내에서의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 치매에 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는 이제 병원에서 하겠지만, 네, 그렇죠? 네. 병원에서 하겠지만,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네.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책적으로. 네, 네, 아하. 맞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습니다. 일단 두려워요. 네. 정확히 치매라는 이 두 글자 어떤 질병입니까? 네, 사실 치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오던 분이 뇌의 질환으로 인해서 인지 기능, 예를 들어서 기억력, 언어 능력, 판단력, 시공간 능력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질병명이 아니고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증후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치매 환자가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런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실제로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고령화가 되면서 치매 환자는 더욱 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적으로 치매 환자 유병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은 울산 하면은 공업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이제 노인으로 편입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우리 울산도 그 치매 환자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치료를 받게 된다면 치매도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이거 힘든 질문인데 완치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치매라고 하는 병을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기에 발견한다든지 적절한 대처를 함으로써 우리가 치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삶의 질을 잘 유지하면서 가족들과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대개 일부 치매의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 영양결핍, 호르몬 이상에 의해서 치매와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치료를 하면은 호전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앞에는 울산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데요. 혹시 치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뭐 전부 다 다 손을 들고 계신데 우선 요 앞에 계신 분 한번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지.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깜빡깜빡하는 것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낮에 그냥 낮잠이라기는 못하고 잠이 계속 오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잠이 오고 그래서 이게 혹시나 이런 증상들이 치매의 어떤 그런 요소들이 오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저 어머니는 잠이 계속 쏟아지는 것 같아요. 네. 자, 답 들어갑니다. 네,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밤에 잠드는 시간이나 깨는 시간이 일정한지 아니면 수면의 질이 좋은지 혹시 다른 약을 먹고 있어서 내가 또 수면에 지장이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그러겠네요. 여기에 대한 교정을 해보고도 증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전문의의 진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숙면을 못 하더라도 낮에 주의 집중력도 떨어지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사실 질문하신 것처럼 이런 경우 낮 동안에 너무 졸린다고 해서 이게 치매와 연관된다라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 옆에 계신 어머님도 평소에 좀 걱정했던 게 있었으면 우리 센터장님께 한번 질문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있잖아요. 요즘 들어가 스트레스로 인해가 언니, 오빠들, 아버지, 엄마
예,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데 그것도 치매 원인이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걱정 근심 우리 센터장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말씀하세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잦은 음주나 폭음은 치매 위험성을 훨씬 높인다고 결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높여준다. 네, 잦은 음주나 그 폭음은 뇌에 그 척두엽이라고 하는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한 부분에 손상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런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해봤을 때 이 해마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폭음이나 잦은 음주는 피하시는 것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센터장님도 오늘 방송 끝나고 가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의 질문을 저 다른 우리 분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어머님들이 서로 손을 들고 그러는데 자, 질문이 쏟아지는 걸 보니까 치매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구나 느껴집니다. 혹시 더 이상 의심이 가면은 바로 센터에 가서 네. 그렇죠? 네. 한번 또 검사를 받으시고 네. 뭐 거기서 조금 치매가 지금 오고 있다, 뭐 지금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병원 가서 이제 저 치료를 받고 뭐 네. 이러는 방법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도 종종 들었거든요. 환자를 돌보다가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는데 가족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치매 환자를 가족 구성원들이 혼자 다 감당하기는 벅찬 일이죠. 그래서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방문하시면은 이 가족들을 위한 자조 모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위에 그 많은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관리나 지원도 물론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방. 실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방법. 네, 사실 치매에 대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일 꾸준히 걷는다든지 함으로써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너무 짜거나 기름진 그런 맵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채소나 생선을 자시는 것은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경로당에 가서 자주 대화를 하고 복지관 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그런 방법도 도움이 될 거고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보건소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서 정기적인 조기 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센터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도 클 것 같아요.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펼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매에 대해서는 울산 내에 위치한 각 유관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에 못지않게 저희들은 각 일반 시민들에게 치매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해 주신 예방법. 야, 이거 이거부터 해야지 치매가 오기 전에 저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미리미리 챙겨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자고요. 아셨죠? 네. 오늘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전해준 김성률 센터장님에게 여러분 감사하다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